고창군이 19억 원을 들여 지은 황토문화체험관이 수개월째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달아난 선원 2명은 인적 사항을 확보해 추적 중입니다. 정읍 정해마을이 제2의 익산 정점마을 사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을 주민 4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5가족은 마을을 떠난 상태입니다. 새만금호 수질이 최악으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수질로 새만금 사업 이후 최악의 오염이라고 녹색연합은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창군이 19억 원을 들여 지은 황토문화체험관이 수개월째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 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겪었고 최근 다시 위탁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나랏돈을 포함해 수백억 원을 들인 복분자 집적화 단지. 체험과 관광까지 접목하는 6차 산업화를 위해 그 안에 유원지가 조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체험시설이 향토문화체험관입니다. 고창군은 향토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상품화하겠다며 이 건물을 짓는데 혈세 19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넓은 대지에 건물이 번듯하게 들어섰지만 인적은 뚝 끊긴 채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마당과 건물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시설 외벽은 뻥뻥 뚫린 채 도난이나 훼손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2013년에 문을 열었지만 지난해부터 운영을 멈춘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 내부 수리도 올해 상반기까지 하고 거기는 그냥 쓰지는 않는 시설이고 고창군이 민간에 위탁했는데 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탁했다며 고창군을 상대로 3억 6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창군도 위탁 사업자를 상대로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소송이 마무리 지금 됐거든요. 화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라. 고창군은 다시 운영을 맡길 사람을 모집하고 있지만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나 준비 없이 황토체험시설을 끼워넣고 안이하게 관리하면서 혈세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 새만금 유역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지난 5월 새만금호 동진간 중간수역의 수질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 기준으로 수질 6등급인 11ppm을 초과하는 22ppm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조의 원인인 클로로필 A의 농도도 203ppm으로 6급수의 기준인 70ppm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수질로 새만금 사업 이후 최악의 오염이라고 녹색연합은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 비서실장 A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옵니다.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3월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거짓글을 SNS에 올리고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받았지만 아직 현직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읍 정해마을이 제2 익산 정점마을 사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난 2016년 마을 인근에 들어선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인해 주민들이 화학약품 냄새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을 주민 4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5가족은 마을을 떠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정읍 정해마을이 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맹독물질로 고통받던 익산 정점마을과 비슷한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자체장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유진섭 정읍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가지고 시청이 아닌 특별한 이곳에 왔는데요. 이곳이 어딘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곳은 아마 임진왜란 전년도에 정읍 현이 새로이 생겼을 때 초대 현감으로 오신 아마 성웅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역을 하고 있는 충렬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장소인 충렬사에서 민선 7기 1주년 유진섭 정읍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장님,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읍시의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올해 초에 드디어 이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황태현 전승일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동학농민혁명도 역사적인 재평가와 또 정당한 그 역사적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정읍 지역에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정읍이 반드시 털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정읍 사회가 각자 도생하는 문제, 그리고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소모적인 민심을 만드는 것은 좀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농촌 지역의 든든한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축산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정읍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악취의 문제, 또 그 악취로 인한 정읍의 이미지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있지만, 그 문제도 개선하기 위한 그 초석을 지금 단단히 다지고 있고, 이렇게 1년을 반초해 봅니다.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만큼이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뜻깊은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지난 6일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 정읍 무성서원이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이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그 현장에 직접 계셨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 소감, 갔죠. 네, 소감이 어떠셨는지. 우사봉을 두드리는 확정된 순간에는 정읍 시민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정읍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요. 근데 우리 무성서원이 나머지 8개 서원에 비교해서 상당히 그 평가를 높이 받았다고 하는 그 후문을 듣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었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성서원이야말로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보존된 공간 안에 연면이 흘렀던 정신, 그 정신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 더 보편하고 대중화하는데 우리의 책임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등재되는 순간에 정읍 시민이 생각났다라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제 우리 정읍 시민들께서 이런 문화유산과 역사적인 것과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이런 발전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에 이 첨단산단 근처에 그 다원시스가 들어서면서 우리 정읍시의 경제 부흥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계신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이 다원시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 기업을 유치해서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하청 기업들이 이제 클러스터처럼 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고 보고, 이미 수주한 것만 해도 몇천억에 달하니까 이미 예약된 물량만 소화해도 굉장히 바쁜 일손이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정읍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활력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정읍의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경제,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온 1년 임기보다 앞으로 달려나갈 임기가 더 많이 남아 있는데요. 어떠한 포부로 이 정읍시를 운영해 나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정읍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능력을 이제는 좀 결합하는 그래서 상생으로 그렇게 해서 정읍에 살면 나 참 정읍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읍시와 또 저의 역할이라고 보고 정읍 시민들에게 상생을 위한 도전 그리고 끊임없이 지역 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뒷짐지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그 가능성과 도전에 직면했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그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으로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섭 정읍시장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이 상생이란 가치 아래 시민들과 함께 뛰어가고 싶다. 이 말씀이 가장 감명 있게 들렸는데요. 이 앞으로 지난 1년보다 유진섭 정읍시장님과 함께하는 남은 임기가 더 기대되는 정읍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섭 정읍시장님과 함께한 파워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61살 A모 씨 등 어선 4척의 선장과 선원 8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9살 B 씨 등 선원 1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체포 과정에서 달아난 선원 2명은 인적 사항을 확보해 추적 중입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과 3월 군산시 어촌도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잡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남원시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뮤지컬 공연을 진행합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과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늘 6월 4일까지 초중고교를 찾아가는 흡연 예방 뮤지컬 공연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연은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공연 내용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율동이 결합된 뮤지컬을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마련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재미있는 뮤지컬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남해까지 물러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 밤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와 서해상으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장맛비가 오지 않는 일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폭염특보 속에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 중입니다. 필리핀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 대만을 거쳐 서해상으로 북상해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